이야기 시작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채널이 성장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그럼 이야기 시작해 볼게요. 만약 당신 앞에 두 개의 길이 놓여 있다면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하나는 마음이 이끄는 길, 다른 하나는 책임이 요구하는 길. 62세 정호. 평생 가족을 위해 살아온 남자입니다. 아내와 36년을 함께했고 아들 하나 훌륭하게 키워냈죠. 그런 그가 흔들렸습니다. 상대는 다름 아닌 며느리 서연. 33살 외로움을 느끼던 젊은 여자. 부산항 유람선 앞. 인파에 떠밀려 단둘이 남겨진 순간부터 두 사람 사이에 뭔가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작은 섬의 사고, 그리고 피할 수 없는 하룻밤. 온돌방 하나, 두 개의 이불, 빗소리만 들리는 밤. 두 사람은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자극적인 전개가 아닌 진정한 용기와 책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지금 시작합니다. 부산항 국제여객 터미널 앞 광장은 이른 아침부터 북적였습니다. 주말을 맞아 대마도행 유람선을 타려는 사람들로 가득했죠. 정호는 가족들 앞에서 걸으며 가끔 뒤를 돌아봤어요. 아내 영숙이 보폭을 맞추지 못하고 뒤처지는 게 보였거든요. 여보, 천천히 가요. 배는 안 도망가. 영숙의 목소리가 들렸지만 정호는 습관적으로 발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62년을 살아오며 몸에 밴 성격이었어요. 앞서가고 길을 확인하고 가족을 이끄는 일, 그게 그의 역할이라고 생각했으니까요. 아버님, 제가 어머니 모시고 천천히 갈게요. 며느리 서연이 영숙의 팔을 살짝 잡아들였습니다. 정우는 고개를 끄덕이고 다시 앞으로 걸었어요. 아들 민수가 옆에서 표를 꺼내며 중얼거렸죠. 사람 진짜 많네. 예매 안 했으면 큰일 날 뻔했어. 정우는 대답 대신 손목시계를 확인했습니다. 출항 30분 전. 충분한 시간이었어요. 그는 이런 여행을 계획할 때도 여유를 두는 편이었습니다. 서두르다 실수하는 것보다 천천히 확실하게 움직이는 게 낫다고 배워왔으니까요. 그의 인생이 대부분 그랬습니다. 26에 결혼해서 이듬해 민수를 낳았어요. 당시엔 변변한 직장도 없었죠. 공사장에서 막노동을 하다가 작은 철물점 배달을 시작했고 몇 년 뒤엔 그 가게를 인수했습니다. 밤늦게까지 일했고 주말도 반납했어요. 영숙은 불평 한마디 없이 가게 장부를 정리하고 민수를 키웠습니다. 민수가 대학에 들어가던 해 정호는 가게를 확장했어요. 자재상으로 업종을 바꾸고 직원도 2명 고용했죠. 그때부터 조금씩 여유가 생겼습니다. 민수가 취직하고 서연을 만나 결혼한다고 했을 때 정호는 예식장 예약부터 혼수 준비까지 직접 챙겼어요. 아들이 잘 사는 게 곧 자기 삶의 완성이라고 믿었으니까요. 줄 서세요. 탑승 시작합니다. 선착장 직원의 목소리가 확성기를 타고 퍼졌습니다. 사람들이 일제히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정우는 본능적으로 표를 움켜쥐고 앞으로 나섰습니다. 민수가 뒤에서 따라오는 게 느껴졌죠. 아버지, 너무 빨리 가지 마세요. 민수의 외침이 들렸지만 이미 사람들의 파도가 밀려들고 있었습니다. 정우는 순간적으로 옆을 봤어요. 서연이 바로 옆에 있었습니다. 언제 따라왔는지 모르겠지만 그녀의 얼굴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죠. 서연아, 내 뒤에 붙어. 정우는 서연의 손목을 가볍게 잡았습니다. 순간 서연의 눈이 커졌지만 곧 고개를 끄덕였어요. 인파는 점점 거세졌습니다. 뒤에서 누군가 밀었고 앞에선 멈춰섰죠. 정우는 중심을 잡으려 애썼지만 몸이 저절로 배 쪽으로 밀려갔어요. 아버님, 서연의 목소리가 바로 뒤에서 들렸습니다.
정우는 그녀를 놓치지 않으려고 손에 더 힘을 줬어요. 좁은 선실 입구를 지나 갑판으로 들어서는 순간 뒤에서 거센 압력이 느껴졌습니다. 사람들이 한꺼번에 밀고 들어오는 거였죠. 여보, 민수야. 영숙의 목소리가 멀리서 들렸습니다. 정우가 뒤를 돌아보려는 순간 선실 문이 닫혔어요. 직원이 손을 들며 소리쳤죠. 정원 초과입니다. 다음 배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정우는 창문 너머로 영숙과 민수를 찾았습니다. 두 사람이 난간 밖에 서 있었어요. 영숙은 손을 흔들고 민수는 휴대폰을 귀에 댔습니다. 곧 정우의 주머니에서 진동이 울렸죠. 아버지, 괜찮으세요? 우리 다음 배 타고 갈게요. 2시간 뒤 배래요. 민수의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오히려 정우가 더 당황했죠. 평생 가족을 이끌어온 사람이 지금 며느리 하나만 데리고 배 안에 갇혀 있다니. 미안하다. 내가 너무 서둘렀나 봐. 아니에요, 사고예요, 사고. 서연이 잘 부탁드려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정우는 한참 동안 휴대폰을 내려다봤어요. 서연이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아버님, 괜찮으세요? 정우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서연의 얼굴에 걱정이 가득했어요. 그는 억지로 웃음을 지었죠. 괜찮아. 우리 먼저 가 있으면 되지. 배에서 경치 좀 보고 있어. 서연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엔 뭔가 복잡한 감정이 섞여 있었어요. 정우는 그걸 알아채지 못했습니다. 아니, 모른 척 했는지도 몰라요. 배가 출항했습니다. 부산 앞바다가 점점 멀어졌죠. 정우와 서연은 갑판 난간에 나란히 섰습니다. 바람이 차가웠어요. 정우는 재킷 지퍼를 올리며 서연을 힐끗 봤습니다. 그녀도 팔짱을 끼고 바다를 바라보고 있었죠. 추우면 안으로 들어가. 괜찮아요. 바람 쐬는 것도 좋아요. 대답은 짧았지만 목소리는 부드러웠습니다. 정우는 더 이상 말을 잇지 않았어요. 뭐라 해야 할지 몰랐으니까요. 며느리와 단둘이 여행을 한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늘 가족 전체가 함께였고 그래서 편했죠.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좁은 갑판 위에 둘만 있었고 주변 승객들도 각자의 시간을 보내고 있었어요. 어색함이 공기처럼 스며들었습니다. 정우는 주머니에 손을 넣고 발끝으로 바닥을 툭툭 쳤어요. 배 안카페에 있던데 커피라도 마실까? 좋아요. 서연이 따라왔습니다. 두 사람은 나란히 걸었어요. 정우는 문득 이상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며느리가 이렇게 가까이 있는데도 어색하지 않다는 게 오히려 낯설었죠. 서연은 조용히 걸으며 가끔 창밖을 봤습니다. 그녀의 옆모습이 갑자기 낯설게 느껴졌어요. 카페에서 커피를 주문하고 자리에 앉았습니다. 정우는 설탕을 넣으며 말했어요. 민수 녀석이 이번 여행 꼭 가자고 했지? 내가 바빠서 계속 미뤘는데. 네. 오래전부터 계획했어요. 아버님이랑 어머님 모시고 가족여행 한번 가야 한다고요. 그래. 효자지, 우리 민수는. 서연은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눈가에 미세한 그림자가 스쳤어요. 정우는 그걸 보지 못했습니다. 아니, 보려 하지 않았을지도 몰라요. 커피를 다 마시고 다시 갑판으로 나왔습니다. 대마도가 점점 가까워졌어요. 하늘은 맑았고 바다는 잔잔했습니다. 정우는 난간에 팔을 걸치고 섰어요. 서연도 옆에 섰죠. 아버님, 응? 오늘 이렇게 된 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정우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서연이 바다를 보며 말했어요. 가끔은 계획과 다르게 흘러가는 것도 괜찮잖아요. 정우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개를 끄덕이고 다시 바다를 봤어요.
하지만 가슴 어딘가에서 뭔가 흔들리는 게 느껴졌습니다.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그래서 더 불편한 감정이었죠. 배가 항구에 닿았습니다. 두 사람은 내렸고 곧 민수와 영숙도 도착할 거였어요. 하지만 그 짧은 시간 동안 무언가는 이미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아주 조용하게, 아무도 모르게. 대마도 여행은 무사히 끝났습니다. 민수와 영숙이 2시간 늦게 도착했지만 일정에 큰 차질은 없었어요. 숙소에 짐을 풀고 함께 저녁을 먹었죠. 영숙은 배에서 떨어진 이야기를 웃으며 했고 민수는 다음엔 더 일찍 나오자며 농담을 던졌습니다. 정우는 그저 듣기만 했어요. 가끔 고개를 끄덕이거나 짧게 대답했죠.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마음 한구석이 계속 무거웠어요. 배에서 서연과 단둘이 있던 시간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별일 아니었는데 왜인지 잊히지 않았죠. 서연도 조용했습니다. 평소처럼 영숙을 챙기고 민수 옆에 앉아 있었지만 뭔가 달라 보였어요. 정우는 그녀를 힐끗힐끗 봤습니다. 서연이 가끔 자기를 쳐다보는 것 같았거든요. 눈이 마주치면 서연은 재빨리 시선을 돌렸어요. 아버지, 괜찮으세요? 피곤하신 것 같은데. 민수가 물었습니다. 정우는 손을 저었어요. 아니야. 바람 좀 쐬어서 그래. 괜찮아. 그래도 일찍 쉬세요. 내일 아침 일찍 나가야 하잖아요. 알았어. 정우는 먼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방으로 들어가 누웠지만 잠이 오지 않았어요. 천장을 보며 한참을 뒤척였죠. 배에서 서연의 손목을 잡았던 순간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부드럽고 가늘었던 손목. 그리고 그녀가 자기를 올려다보던 눈빛. 정우는 고개를 세차게 저었습니다. 무슨 생각을 하는 거냐고 스스로를 나무랐어요. 며느리잖아. 아들의 아내잖아. 그런 생각 자체가 잘못이라고 되뇌었죠. 하지만 마음은 쉽게 정리되지 않았습니다. 서울로 돌아온 뒤 일상이 시작됐습니다. 정우는 다시 자재상으로 출근했어요. 거래처 사람들을 만나고 장부를 정리했죠. 바쁘게 움직이면 잡념이 사라질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았어요. 퇴근길 지하철에서도 저녁 식사를 하면서도 서연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특별히 아름다운 것도 아니었어요. 그냥 평범한 며느리였죠. 그런데 왜 자꾸 생각나는지 모르겠었습니다. 영숙은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아니, 눈치챘지만 모른 척 했는지도 몰라요. 그녀는 평소처럼 저녁을 차리고 설거지를 했어요. 정우는 거실에 앉아 뉴스를 봤습니다. 두 사람 사이엔 대화가 별로 없었죠. 결혼한 지 36년이었습니다. 처음엔 사랑했어요. 아니, 사랑이라고 믿었죠. 하지만 세월이 흐르며 감정은 희미해졌습니다. 남은 건 익숙함과 의무감이었어요. 영숙도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말하지 않았지만 정우는 알고 있었습니다. 여보, 다음 주 민수네 집에 저녁 먹으러 가기로 했어요. 영숙이 부엌에서 말했습니다. 정우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서연이가 갈비찜 해준대요. 당신 좋아하잖아요. 응. 대답은 했지만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서연을 만난다는 게 불편했어요. 아니, 두려웠죠. 자기 마음을 들킬까봐. 아무것도 아닌데 괜히 의식하는 게 더 이상해 보일까봐. 일주일은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토요일 저녁 정우와 영숙은 민수네 아파트로 갔어요. 초인종을 누르자 서연이 문을 열었습니다. 어머님, 아버님, 어서 오세요. 서연은 밝게 웃었습니다. 정우는 눈을 마주치지 못하고 현관을 들어섰어요. 민수가 거실에서 손을 흔들었죠. 아버지, 오셨어요? 맥주 한잔 하실래요? 그래, 좋지. 정우는 소파에 앉았습니다.
서연이 주방에서 설거지를 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냄비 부딪는 소리, 물 흐르는 소리. 평범한 일상의 소리였지만 왜인지 신경이 쓰였습니다. 식탁에 음식이 차려졌습니다. 갈비찜, 잡채, 김치찌개. 정성스럽게 준비한 게 보였어요. 서연은 그릇을 나르며 바쁘게 움직였죠. 정우는 그녀를 보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하지만 자꾸 시선이 갔어요. 서연아, 고생했어. 맛있겠다. 영숙이 말했습니다. 서연은 수줍게 웃었어요. 아니에요. 별거 아니에요. 아니야, 정말 잘했어. 아버님도 좋아하시겠다. 영숙이 정우를 쳐다봤습니다. 정우는 어색하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응, 맛있어 보여. 서연이 잠깐 정우를 봤습니다. 눈이 마주쳤어요. 짧은 순간이었지만 뭔가 전달되는 게 있었습니다. 정우는 재빨리 시선을 돌렸죠. 식사가 시작됐습니다. 민수는 회사 이야기를 했고 영숙은 동네 소식을 전했어요. 정우는 묵묵히 밥을 먹었습니다. 서연은 가끔 반찬을 권했죠. 아버님, 갈비 더 드세요. 아니야, 됐어. 많이 하긴 했는데 남으면 아까워요. 서연이 정우의 접시에 고기를 몇 점 더 올려놓았습니다. 그녀의 손이 가까이 왔어요. 정우는 움찔했지만 티 내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고마워. 천만에요. 서연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습니다. 정우는 고개를 숙이고 밥을 먹었어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말도 안 되는 일이었죠. 62살 먹은 남자가 며느리 앞에서 심장이 뛴다니. 식사 후 민수와 영숙은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봤습니다. 정우는 화장실에 다녀오겠다며 자리를 피했어요. 복도를 지나는데 주방에서 서연이 설거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정우는 그냥 지나치려 했습니다. 하지만 서연이 먼저 말을 걸었어요. 아버님. 응? 정우는 멈춰섰습니다. 서연은 수도꼭지를 잠그고 몸을 돌렸어요. 요즘 어디 편찮으세요? 아니, 괜찮아. 왜? 그냥 표정이 안 좋으신 것 같아서요. 서연의 눈빛에 걱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진심이었어요. 정우는 그걸 느꼈죠. 마음이 더 흔들렸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야. 신경 쓰지 마. 그래도 괜찮다니까. 정우의 목소리가 조금 높아졌습니다. 서연은 입을 다물었어요. 정우는 그게 미안했지만 사과하지 못했습니다. 그냥 돌아서서 화장실로 갔죠. 거울 앞에 섰습니다. 늙은 얼굴이 보였어요. 주름이 깊고 머리엔 흰머리가 가득했죠. 정우는 찬물로 얼굴을 씻었습니다. 정신 차리라고 스스로에게 말했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정우는 말이 없었습니다. 영숙이 물었어요. 오늘 왜 그래요? 서연이한테 좀 차갑게 대한 것 같던데. 그래. 네. 밥 먹을 때도 그렇고 별 뜻 없었어. 그냥 피곤해서. 요즘 자주 피곤하다고 하네. 병원 한번 가보는 게 어때요? 괜찮아. 영숙은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정우는 창밖을 봤어요. 거리에 불빛이 스쳐 지나갔죠. 마음속엔 혼란만 가득했습니다. 집에 와서도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정우는 거실로 나왔어요. 소파에 앉아 어둠 속에서 생각에 잠겼죠. 왜 이러는 걸까? 왜 며느리를 보면 마음이 흔들리는 걸까? 혹시 외로웠던 걸까요? 영숙과의 관계가 식어버린 게 영향을 준 걸까요? 아니면 나이가 들어서 감정을 제어하지 못하는 걸까요? 정우는 답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새벽 2시가 넘어서야 잠자리에 들었어요. 하지만 꿈속에서도 서연이 나왔습니다. 배 위에서 그녀와 단둘이 서 있는 꿈이었죠. 바람이 불고 파도가 일렁였어요. 서연이 손을 내밀었습니다. 정우는 그 손을 잡으려 했지만 몸이 움직이지 않았어요.
눈을 떴을 땐 아침이었습니다. 등에 식은땀이 배어 있었죠. 정호는 천장을 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대로는 안 되겠다고 생각했어요. 뭔가 해야 했습니다. 이 감정을 정리해야 했죠.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때 민수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아버지, 다음 주말에 낚시 갈래요? 제가 좋은 곳 알아냈거든요. 낚시? 네. 섬인데 경치도 좋고 물고기도 많대요. 하룻밤 자고 올까 해요. 정호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곧 대답했어요. 그래, 좋지. 가자. 좋아요. 제가 준비할게요. 전화를 끊고 나서 정호는 생각했습니다. 민수랑 단둘이 시간을 보내면 마음이 정리될지도 몰라요. 아들과 함께 있으면 며느리 생각이 덜 날 테니까요. 하지만 운명은 그의 계획대로 흘러가지 않았습니다. 며칠 뒤 민수가 다시 전화를 했어요. 아버지, 서연이도 같이 가도 될까요? 집에만 있으면 심심하다는데. 정호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주말 아침 7시 정호는 짐을 챙겨 현관문을 나섰습니다. 낚시도구와 간단한 옷가지가 든 가방이 어깨에 걸려 있었어요. 영숙은 문 앞까지 따라 나왔죠. 조심해서 다녀와요. 파도 높으면 무리하지 말고. 알았어. 걱정 마. 정호는 짧게 대답하고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마음은 무거웠어요. 서연이 함께 간다는 말을 듣고 사흘 내내 고민했거든요. 안 가겠다고 할까도 생각했죠. 하지만 그럴 수 없었습니다. 민수가 기대하고 있었고 이유 없이 거절하면 이상하게 보일 테니까요. 약속 장소는 서울역 근처 주차장이었습니다. 민수의 차가 먼저 와 있었어요. 민수가 창문을 내리고 손을 흔들었죠. 아버지, 여기요. 정호는 차에 다가갔습니다. 뒷좌석 문을 열자 서연이 앉아 있었어요. 그녀는 조심스럽게 인사했습니다. 아버님, 안녕하세요. 응, 왔구나. 정호는 짐을 트렁크에 넣고 조수석에 앉았습니다. 서연과 눈을 마주치지 않으려 애썼어요. 민수가 시동을 걸며 말했죠. 출발할게요. 3시간 정도 걸릴 거예요. 차는 고속도로로 접어들었습니다. 민수는 라디오를 틀고 가끔 농담을 던졌어요. 정호는 창밖만 봤습니다. 뒤에서 서연이 가만히 앉아 있는 게 느껴졌죠. 그녀의 존재가 공기처럼 무거웠어요. 항구에 도착한 건 11시였습니다. 작은 어촌 마을이었어요. 낡은 배 몇 척이 물가에 묶여 있었고 횟집 간판들이 줄지어 서 있었죠. 민수가 예약한 배는 작았습니다. 선장 혼자 운전하는 소형 어선이었어요. 여기서 30분만 나가면 섬이에요. 거기 민박집 있거든요. 민수가 설명했습니다. 정호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세 사람은 배에 올랐죠. 엔진 소리가 요란했습니다. 배는 천천히 항구를 빠져나갔어요. 바다는 잔잔했습니다. 햇빛이 수면에 반짝였어요. 정호는 난간에 기대어 섰습니다. 서연이 옆으로 다가왔죠. 아버님, 멀미는 괜찮으세요? 응, 괜찮아. 다행이에요. 저는 좀 어지러워서요. 서연이 이마에 손을 대며 말했습니다. 얼굴이 약간 창백했어요. 정호는 걱정이 됐지만 내색하지 않았죠. 배 안에 들어가 있어. 바람 쐬면 더 안 좋아. 괜찮아요. 밖이 나아요. 서연은 난간을 꽉 잡았습니다. 정호는 그녀를 힐끗 봤어요. 바람에 머리카락이 흩날렸죠. 그 모습이 또 마음에 들어왔습니다. 정호는 고개를 돌렸어요. 섬이 보였습니다. 작은 언덕과 소나무 숲이 있었고 해안가엔 집 몇 채가 모여 있었어요. 배가 선착장에 닿았죠. 세 사람은 짐을 들고 내렸습니다. 민박집은 바닷가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있었어요.
할머니 혼자 운영하는 작은 집이었죠. 방은 2개였습니다. 민수와 서연이 한 방을 쓰고 정우가 다른 방을 쓰기로 했어요. 점심 먹고 낚시 갈까요? 민수가 물었습니다. 정우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그러자. 점심은 간단했습니다. 민박집 할머니가 라면을 끓여줬어요. 김치와 계란 몇 개가 전부였죠. 하지만 맛있었습니다. 바다 냄새와 어우러진 음식은 특별했어요. 식사 후 낚시 준비를 했습니다. 민수가 장비를 챙기고 정우는 미끼를 정리했어요. 서연은 옆에서 지켜봤죠. 서연아, 너도 낚시할 거야? 민수가 물었습니다. 서연은 고개를 저었어요. 저는 그냥 구경만 할게요. 옆에서 도와드릴게. 3사람은 바닷가로 나갔습니다. 바위 위에 자리를 잡았어요. 민수와 정우는 낚싯대를 들이웠죠. 서연은 쿨러박스를 열어 음료수를 꺼냈습니다. 아버님, 물 드실래요? 응, 고마워. 정우는 물을 받아 마셨습니다. 서연이 바로 옆에 앉았어요. 거리가 가까웠죠. 정우는 불편했지만 피할 수 없었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까요? 민수의 낚싯대에 손맛이 왔습니다. 왔다. 아버지 봐요. 민수가 흥분해서 소리쳤어요. 정우는 웃으며 봤습니다. 민수는 리를 감았고 곧 물고기가 올라왔죠. 제법 큰 우럭이었어요. 와, 대박. 이거 저녁으로 먹을 수 있겠는데요? 민수가 좋아했습니다. 서연도 박수를 쳤어요. 정우는 흐뭇하게 바라봤죠. 이런 순간들이 좋았습니다. 가족끼리 함께 있는 시간. 아무 걱정 없이 웃는 시간. 하지만 그 평온함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오후 3시쯤 바람이 세졌습니다. 파도도 점점 높아졌어요. 정우는 하늘을 올려다봤죠. 구름이 빠르게 몰려오고 있었습니다. 민수야, 이제 들어가는 게 좋겠다. 조금만 더 해요. 한 마리만 더 잡고요. 민수는 아쉬워했습니다. 정우는 더 말하지 않았어요. 아들의 즐거워하는 모습을 막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파도가 갑자기 거세졌습니다. 바위에 물이 튀었어요. 민수가 균형을 잃고 비틀거렸죠. 정우가 소리쳤습니다. 조심해. 하지만 늦었습니다. 민수는 발을 헛디뎠어요. 몸이 바위 사이로 떨어졌죠. 둔탁한 소리가 났습니다. 민수야. 정우와 서연이 동시에 달려갔습니다. 민수는 바위 틈에 걸쳐져 있었어요. 얼굴이 창백했고 이마에서 피가 흘렀죠. 다리를 움켜쥐고 신음했습니다. 아, 아파요. 민수야, 괜찮아? 일어날 수 있어? 정우가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민수는 고개를 저었어요. 다리가 움직이질 않아요. 서연이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하지만 신호가 잡히지 않았어요. 안 돼요. 전화가 안 터져요. 정우는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민박집까지 거리가 멀었어요. 민수를 혼자 들고 가기엔 무리였죠. 서연아, 내가 민박집에 가서 할머니한테 말해. 119 불러달라고. 나는 여기 있을게. 네, 알았어요. 서연은 뛰어갔습니다. 정우는 민수 옆에 앉았어요. 셔츠를 벗어 민수의 이마에 댔죠. 피를 닦아냈습니다. 괜찮아. 곧 구급차 올 거야. 아버지 죄송해요. 괜찮다. 내 잘못 아니야. 민수의 얼굴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정우는 아들의 손을 꽉 잡았어요. 가슴이 아팠죠. 자기가 더 빨리 말렸어야 했는데, 자기가 더 조심시켰어야 했는데, 서연이 다시 돌아왔습니다. 숨을 헐떡이며 말했어요. 배가 3시간 뒤에 나와요. 날씨 때문에 못 들어온대요. 뭐? 정우는 당황했습니다. 3시간이면 너무 늦었어요. 민수의 상태가 심각해 보였거든요. 할머니가 섬 안에 작은 병원이 있대요.
거기 먼저 가보래요. 병원? 어디? 저쪽 언덕 너머래요. 걸어서 10분 정도요. 정우는 결심했습니다. 민수를 업어야 했어요. 62살의 몸으로 35살 아들을 업기엔 무리였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죠. 민수야, 내가 업을게. 조금만 참아. 아버지 무거운데. 괜찮아. 정우는 민수를 등에 업었습니다. 무게가 어깨를 짓눌렀어요. 하지만 이를 악물고 걸었죠. 서연이 옆에서 민수를 받쳐줬습니다. 언덕길은 가팔랐습니다. 정우는 숨이 찼어요. 땀이 등을 타고 흘렀죠.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서연이 걱정스럽게 말했어요. 아버님, 제가 좀 도와드릴게요. 괜찮아, 조금만 더. 정우는 계속 걸었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아들의 무게가 점점 무거워졌어요.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죠. 이게 아버지의 역할이니까. 이게 자기가 해야 할 일이니까. 마침내 병원이 보였습니다. 작고 낡은 건물이었어요. 간판엔 선마을 의원이라고 쓰여 있었죠. 정우는 문을 밀고 들어갔습니다. 사람 살려주세요. 의사는 나이 든 남자였습니다. 민수를 진찰대에 눕히고 살폈어요. 이마 상처를 소독하고 다리를 확인했죠. 다행히 골절은 아닙니다. 인대가 늘어난 것 같네요. 그래도 정밀 검사가 필요해요. 언제 큰 병원에 갈 수 있죠? 정우가 물었습니다. 의사는 창밖을 봤어요. 배가 내일 아침에나 올 거예요. 날씨가 안 좋아서요. 오늘 밤은 여기서 입원하셔야겠습니다. 정우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어쩔 수 없었어요. 민수는 진통제를 맞고 잠들었죠. 정우와 서연은 병실 밖에 앉았습니다. 죄송해요, 아버님. 제가 같이 온다고 해서. 서연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정우는 고개를 저었어요. 내 잘못 아니야. 사고는 누구도 예측 못해. 그래도 괜찮아. 정우는 복도 창문으로 밖을 봤습니다. 어둠이 내리고 있었어요. 비가 조금씩 내리기 시작했죠. 의사가 나와서 말했습니다. 보호자 한 분만 병실에 계실 수 있어요. 한 분은 밖에서 기다리셔야 하는데. 정우는 서연을 봤습니다. 서연도 정우를 봤어요. 두 사람의 시선이 마주쳤죠. 서연아, 내가 안에 있어. 나는 밖에서 기다릴게. 아니에요. 아버님이 계세요. 제가 밖에 있을게요. 민수 아내잖아. 내가 있어야지. 하지만 의사가 끼어들었습니다. 근처에 모텔이 하나 있어요. 거기 가서 쉬시는 게 좋겠어요. 밤새 여기 있기엔 불편하실 거예요. 정우와 서연은 서로를 봤습니다. 둘 다 말이 없었어요. 공기가 무거웠죠. 결국 정우가 결정했습니다. 그럼 우리 둘이 모텔에 갈게요. 민수는 선생님이 돌봐주시죠? 네, 걱정 마세요. 제가 밤새 지켜볼게요. 정우와 서연은 병원을 나왔습니다. 비가 조금 더 세졌어요. 두 사람은 나란히 걸었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모텔은 병원에서 5분 거리였습니다. 허름한 건물이었어요. 간판 불빛이 희미하게 깜빡였죠. 정우는 문을 밀고 들어갔습니다. 카운터에 주인 할머니가 앉아 있었어요. 정우가 말했습니다. 방 2개 있나요? 할머니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나밖에 없어요. 온돌방. 그것도 작은 거요. 정우는 서연을 봤습니다. 서연도 당황한 표정이었어요. 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죠. 하나면 하나 주세요. 정우는 말했습니다. 가슴속에서 뭔가 무너지는 소리가 들렸어요. 방문을 여는 순간 따뜻한 공기가 얼굴을 감쌌습니다. 작은 온돌방이었어요. 이불 2채가 나란히 깔려 있었고 구석엔 낡은 옷장 하나가 서 있었죠. 창문은 작았고 커튼도 낡았습니다.
하지만 깨끗했어요. 정우는 신발을 벗고 들어섰습니다. 서연도 조심스럽게 따라왔어요. 두 사람은 말없이 짐을 내려놓았죠. 정우는 창가에 섰습니다. 밖엔 여전히 비가 내렸어요. 아버님, 먼저 씻으세요. 서연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정우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욕실은 더 작았습니다. 샤워기와 변기가 전부였어요. 정우는 옷을 벗고 물을 틀었습니다. 뜨거운 물이 몸을 적셨죠. 어깨가 욱신거렸어요. 민수를 업고 온 탓이었습니다. 물줄기 아래 서서 정우는 생각했습니다. 지금 이 상황이 믿기지 않았어요. 며느리와 단둘이 좁은 방에 있다니, 이불도 나란히 깔려 있다니, 이게 맞는 건가? 괜찮은 건가? 하지만 다른 방법이 없었습니다. 민수는 병원에 있고 배는 내일 아침에 나와요. 오늘 밤은 여기서 보낼 수밖에 없었죠. 정우는 물을 끄고 수건으로 몸을 닦았습니다. 거울 속 자기 얼굴이 낯설었어요. 욕실을 나왔습니다. 서연이 창가에 앉아 있었어요. 휴대폰을 들여다보고 있었죠. 정우는 이불 위에 앉았습니다. 너도 씻어. 따뜻한 물 나와. 네. 서연은 짐에서 옷을 꺼내 욕실로 들어갔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났어요. 곧 물 흐르는 소리가 들렸죠. 정우는 천장을 올려다봤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설명할 수 없는 긴장이었습니다. 10분쯤 지나서 서연이 나왔습니다. 머리가 젖어 있었어요. 얼굴엔 화장기가 없었죠. 평소보다 어려 보였습니다. 서연은 이불에 앉아 머리를 말리기 시작했어요. 정우는 말을 꺼냈습니다. 민수 괜찮을까? 의사 선생님이 괜찮다고 하셨잖아요. 내일 큰 병원 가면 될 거예요. 그래도 걱정이네. 저도요. 짧은 침묵이 흘렀습니다. 밖에선 빗소리만 들렸어요. 정우는 손을 꽉 쥐었습니다. 뭔가 말을 해야 할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죠. 서연이 먼저 말했습니다. 아버님, 응? 오늘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민수 업고 올라오실 때 정말 놀랐어요. 아니야. 당연한 거지. 아니에요. 아무나 못해요. 아버님이시니까 하신 거예요. 서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정우는 그녀를 봤어요. 서연의 눈에 눈물이 맺혀 있었죠. 왜 우니? 그냥 감동받아서요. 아버님 등 보면서 생각했어요. 진짜 아버지구나. 저렇게 아들을 위해 힘쓰시는구나. 정우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서연의 진심이 느껴졌어요. 가슴이 뜨거워졌죠. 서연아. 네. 나도 너한테 할 말이 있어. 서연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정우는 시선을 피했어요. 요즘 내가 좀 이상했지? 너한테 차갑게 대하고 그랬어. 아니에요. 아니야. 나도 알아. 지난번에 너한테 짜증도 냈고. 정우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미안해. 내가 마음이 복잡해서 그랬어. 무슨 일 있으셨어요? 서연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정우는 한참을 망설였어요. 진실을 말해야 할까? 아니면 적당히 둘러대야 할까? 하지만 이 작은 방 안에서 거짓말은 의미가 없었습니다. 둘 다 알고 있었어요. 무언가가 둘 사이에 흐르고 있다는 걸. 말하지 않았지만 느끼고 있다는 걸. 정우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서연아, 솔직히 말할게. 네. 배에서 너랑 단둘이 있었을 때부터 이상했어. 마음이 흔들렸어. 서연은 숨을 멈췄습니다. 정우는 계속 말했어요. 나도 왜 그런지 몰라. 62년을 살았는데 이런 감정은 처음이야. 며느리인데 말이야. 민수 아내인데. 아버님, 미안해. 이런 말하면 안 되는 거 알아. 하지만 혼자 감당하기 힘들었어. 너를 볼 때마다 마음이 무거웠고
그래서 피하려고 했어. 정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손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서연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도요. 작은 목소리였습니다. 하지만 분명하게 들렸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정호는 서연을 봤습니다. 서연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어요. 두 사람의 시선이 마주쳤죠. 배에서 제 손 잡아주셨을 때 뭔가 느꼈어요. 안전하다는 느낌, 의지할 수 있다는 느낌, 민수한테선 못 느낀 거였어요. 서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민수는 좋은 사람이에요. 착하고 성실해요. 하지만 가끔 외로워요. 혼자 감당해야 하는 게 많아요. 민수는 바쁘고 저는 집에만 있고 그랬구나. 정호는 알았습니다. 서연도 외로웠던 거예요. 젊은 나이에 결혼해서 아이도 없이 살았죠. 남편은 회사 일로 바빴고 친구들은 멀리 있었을 거예요. 나도 비슷해. 영숙이랑 살지만 대화는 별로 없어. 평생 일만 했거든. 가족 먹여 살리느라. 그게 내 역할이라고 믿었어. 정호는 손을 펴서 바닥에 내려놓았습니다. 근데 나이 들고 보니까 뭔가 비어 있더라고. 채워지지 않는 구멍 같은 게 있어. 그걸 너한테서 채울 수 있을 것 같았어. 아버님. 하지만 안 돼. 우리 둘 다 알잖아. 이건 안 되는 거야. 정호의 목소리가 단호해졌습니다. 민수가 있어. 영숙이 있어. 가족이 있어. 우리가 이러면 모든 게 망가져. 그럴 순 없어.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물을 닦으며 말했어요. 네, 알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오늘 이 방에서 우리 마음을 정리하자. 솔직하게 말하고, 인정하고, 그리고 끝내자. 정호는 서연을 똑바로 봤습니다. 우린 가족이야. 시아버지와 며느리야.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야. 오늘 밤이 지나면 우린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는 거야. 서연은 울먹이며 대답했습니다. 네, 그럴게요. 두 사람은 한참 동안 앉아 있었습니다. 말은 없었지만 많은 게 오갔어요. 이해와 용서, 그리고 포기. 시간이 흘렀습니다. 밖엔 여전히 비가 내렸어요. 정호는 창문을 열어 환기를 시켰습니다. 찬 공기가 들어왔죠. 좀 춥지 않아? 괜찮아요. 서연이 이불을 끌어당겼습니다. 정호는 자기 이불에 누웠어요. 천장을 보며 말했죠. 서연아. 네. 민수 잘 챙겨줘. 바쁘더라도 같이 시간 보내려고 노력해. 그게 부부야. 네. 그리고 너도 너 자신을 챙겨. 취미도 갖고 친구도 만나고 집에만 있으면 더 외로워져. 알겠어요. 정호는 잠시 말을 멈췄다가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나도 영숙이한테 좀 더 잘해야겠어. 대화도 하고 관심도 보이고 그동안 너무 소홀했어. 아버님은 충분히 잘하셨어요. 아니야. 부족했어. 오늘 깨달았어. 사람은 혼자 살 수 없어. 곁에 있는 사람을 소중히 해야 해. 서연은 웃었습니다. 눈물 섞인 웃음이었어요. 아버님 말씀 들으니까 마음이 편해져요. 그래. 네. 이렇게 솔직하게 얘기할 수 있어서 다행이에요. 혼자 끙끙 앓았으면 더 힘들었을 거예요. 정호도 웃었습니다. 오랜만에 마음이 가벼워지는 느낌이었어요. 그래. 나도 그래. 말하니까 후련하네. 두 사람은 각자의 이불 속에 누웠습니다. 조명을 껐어요. 어둠이 내렸죠. 밖에 빗소리만 들렸습니다. 정호는 눈을 감았습니다. 마음속으로 다짐했어요. 내일 아침이 되면 이 모든 걸 잊자. 오늘 밤의 대화도 이 감정도 깨끗하게 정리하자. 서연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을 거예요. 둘 다 알고 있었죠. 이게 최선이라는 걸.
가족을 지키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걸. 한참 후 서연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버님, 응? 오늘 고마워요. 뭐가? 이렇게 얘기해 주셔서요. 제 마음 들어주셔서요. 정우는 대답 대신 손을 들어 공중에 흔들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서연이 보이지는 않았지만 그녀도 알 거예요. 자기가 괜찮다고 말하는 걸. 너도 고마워. 솔직해줘서. 잘 자요, 아버님. 잘 자. 정우는 다시 눈을 감았습니다. 이상하게도 마음이 평온했어요. 폭풍 같았던 감정이 잠잠해졌죠. 인정하고 받아들였더니 오히려 놓을 수 있었습니다. 밤은 깊어갔습니다. 비는 점점 약해졌어요. 정우는 잠들기 직전까지 생각했습니다. 인생은 참 복잡하다고. 예상치 못한 순간에 마음이 흔들리고 예상치 못한 곳에서 위로를 받는다고. 하지만 중요한 건 선택이었어요. 어떤 길을 가느냐, 무엇을 지키느냐. 정우는 가족을 선택했습니다. 서연도 마찬가지였죠. 그게 옳은 일이었어요. 새벽 5시 정우는 눈을 떴습니다. 창밖이 조금씩 밝아지고 있었어요. 비는 그쳤습니다. 서연은 아직 자고 있었죠. 조용히 숨쉬는 소리가 들렸어요. 정우는 조심스럽게 일어나 창문을 열었습니다. 바닷바람이 들어왔어요. 상쾌했습니다. 하늘엔 구름이 걷히고 있었죠.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어제와는 다른 하루. 모든 게 정리된 하루. 정우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그리고 작게 중얼거렸어요. 이제 괜찮아. 이제 돌아갈 수 있어. 뒤에서 서연이 일어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정우는 돌아보지 않았어요. 그냥 바다를 바라봤죠. 두 사람은 말없이 준비를 했습니다. 짐을 챙기고 방을 나섰어요. 병원으로 향했죠. 민수는 깨어 있었습니다. 얼굴이 좀 나아 보였어요. 아버지, 서연아. 잘 잤어요? 민수가 웃으며 물었습니다. 정우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응, 잘 잤어. 서연도 밝게 대답했습니다. 민수 씨는요? 많이 아파요? 괜찮아. 약 먹으니까 좀 낫더라. 세 사람은 웃었습니다. 평범한 가족의 모습이었어요.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아무것도 변하지 않은 것처럼. 배가 도착했습니다. 세 사람은 배에 올랐어요. 섬이 점점 멀어졌죠. 정우는 난간에 서서 뒤를 돌아봤습니다. 작은 섬이 수평선 너머로 사라지고 있었어요. 그 섬에 무언가를 두고 온 것 같았습니다. 무거웠던 것, 복잡했던 것, 이제는 필요 없는 것. 정우는 앞을 향했습니다. 서울로, 집으로, 일상으로 돌아갈 시간이었어요. 서울로 돌아오는 길은 조용했습니다. 민수는 뒷좌석에 다리를 뻗고 누워 있었어요. 진통제 때문에 졸음이 왔는지 눈을 감고 있었죠. 서연이 옆에서 그를 돌봤습니다. 가끔 이마에 손을 대보며 열이 있는지 확인했어요. 정우는 조수석에 앉아 창밖을 봤습니다. 고속도로 풍경이 빠르게 지나갔어요. 마음은 차분했습니다. 어젯밤 그 작은 방에서 나눈 대화가 계속 떠올랐지만 불편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후련했죠. 아버지, 괜찮으세요? 민수가 뒤에서 물었습니다. 정우는 고개를 돌렸어요. 응, 괜찮아. 너는? 저도 괜찮아요. 그냥 좀 불편할 뿐이에요. 병원 가면 정밀 검사 받아야 해. 인대 문제면 재활도 해야 하고. 네, 알았어요. 민수는 다시 눈을 감았습니다. 서연이 담요를 덮어줬어요. 정우는 그 모습을 백미러로 봤습니다. 며느리가 남편을 돌보는 평범한 장면. 하지만 이제는 다르게 보였어요. 소중하게 보였죠. 서울 시내로 들어섰습니다. 먼저 민수네 아파트에 들렀어요.
서연이 민수를 부축해서 집으로 들어갔죠. 정우는 차에 남아 있었습니다. 잠시 후 서연이 혼자 나왔습니다. 정우의 창문을 두드렸어요. 정우가 창을 내렸죠. 민수 눕혀놨어요. 제가 돌볼게요. 그래. 힘들면 말해. 네. 서연은 잠시 망설이다 말했습니다. 아버님. 응? 어제 그 얘기 기억하세요? 정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기억해. 저 후회 안 해요. 그렇게 얘기해서 오히려 좋았어요. 서연의 눈에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정우는 조용히 웃었어요. 나도 그래. 덕분에 마음 정리됐어. 저도요. 서연은 손을 흔들었습니다. 정우도 손을 들어 답했어요. 차는 천천히 출발했습니다. 백미러로 서연을 봤어요. 그녀는 아파트 입구에 서서 손을 흔들고 있었죠. 정우는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손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돌아섰습니다. 시선을, 마음을, 모든 것을. 집에 도착했을 때 영숙이 현관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머, 일찍 왔네요. 민수는 괜찮아요? 응. 다쳤는데 큰일은 아니래. 집에서 쉬고 있어. 다행이다. 걱정했잖아요. 영숙은 정우의 짐을 받았습니다. 정우는 현관에 신발을 벗으며 영숙을 봤어요. 흰머리가 늘었더군요. 주름도 깊어졌고요. 함께 36년을 살았지만 제대로 본 적이 별로 없었습니다. 여보, 왜요? 고생했어. 평생. 영숙은 멈춰섰습니다. 정우를 돌아봤어요. 눈이 커졌죠. 갑자기 왜 그래요? 그냥 그동안 말 못했는데 오늘은 하고 싶어서. 정우는 거실로 들어가 소파에 앉았습니다. 영숙이 따라왔어요. 무슨 일 있었어요? 섬에서? 아니, 그냥 생각할 시간이 있었어. 정우는 영숙을 마주 봤습니다. 나 요즘 이상했지? 말도 없고 표정도 안 좋고. 알았어요. 근데 물어보지 않았어요. 당신 말하기 싫으면 안 하잖아요. 영숙의 목소리엔 체념이 섞여 있었습니다. 정우는 가슴이 아팠어요. 미안해. 내가 너무 혼자 살았어. 당신이랑 같이 사는데도 혼자 살았어. 이제 와서 왜 그런 말을 해요? 영숙이 돌아서려 했습니다. 정우가 그녀의 손을 잡았어요. 영숙은 놀라서 멈췄죠. 앞으로 달라질게. 당신한테 관심 가질게. 대화도 하고 같이 시간도 보내고. 갑자기 왜 이래요? 무섭게. 영숙은 웃었습니다. 하지만 눈가가 촉촉해졌어요. 진심이야. 나 이번에 깨달았어. 곁에 있는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지. 정우는 영숙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당신 없었으면 나 여기까지 못 왔어. 고마워. 그리고 미안해. 영숙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깨가 떨렸어요. 정우는 그녀를 끌어안았습니다. 36년 만에 처음 하는 포옹이었어요. 어색했지만 따뜻했습니다. 여보, 응? 저녁 뭐 먹고 싶어요? 영숙이 물었습니다. 정우는 웃었어요. 당신이 해주는 거면 뭐든 좋아. 그럼 된장찌개 끓일게요. 당신 좋아하잖아요. 그래. 좋지. 영숙은 부엌으로 갔습니다. 냄비 꺼내는 소리, 칼질 소리가 들렸어요. 평범한 일상의 소리였죠. 하지만 정우에겐 새롭게 들렸습니다. 소중하게 느껴졌어요. 저녁 식사를 하며 정우는 영숙에게 물었습니다. 우리 다음 주말에 어디 갈까? 어디? 아무데나. 당신이 가고 싶은데. 영숙은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진짜요? 응. 둘이서 여행 한번 가자. 오래 못 가도 돼. 하루 이틀이라도. 좋아요. 가고 싶었어요. 당신이랑 단둘이. 영숙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환한 미소였어요. 정우도 웃었죠. 어디가 좋을까? 강릉 어때요? 바다 보고 싶어요. 좋지. 강릉 가자. 두 사람은 식사를 계속했습니다. 대화가 이어졌어요. 사소한 이야기들, 동네 소식, 텔레비전 프로그램 날씨, 별것 아닌 것들이었지만 의미가 있었습니다. 정우는 깨달았습니다. 행복은 멀리 있지 않다는 걸, 바로 옆에 매일 마주치는 사람에게 있다는 걸, 그동안 너무 멀리서 찾았던 거예요. 며칠이 지났습니다. 민수는 병원에서 정밀 검사를 받았어요. 다행히 큰 문제는 없었죠. 물리치료를 몇 주 받으면 된다고 했습니다. 일요일 오후 정우와 영숙은 민수네 집을 방문했습니다. 서연이 음식을 준비했어요. 네 사람이 식탁에 둘러앉았죠. 민수야, 다리는 좀 어때? 정우가 물었습니다. 민수는 다리를 움직이며 대답했어요. 많이 나았어요. 다음 주부터 출근해도 된대요. 무리하지 마. 완전히 나을 때까지 쉬어. 네, 알겠어요. 서연이 접시에 음식을 담아줬습니다. 정우는 고맙다고 말했어요. 서연은 밝게 웃었죠. 둘 사이엔 어색함이 없었습니다. 자연스러웠어요. 원래 그래야 하는 모습이었죠. 식사가 끝나고 영숙과 서연은 설거지를 했습니다. 정우와 민수는 거실에 앉았어요. 민수가 말했죠. 아버지, 응? 그날 고마웠어요. 저 없고 병원까지 가시느라 힘드셨죠? 아니야. 당연한 거지. 아니에요. 저 무거운데 말이에요. 등 괜찮으세요? 정우는 어깨를 돌렸습니다. 사실 아직도 약간 뻐근했어요. 하지만 말하지 않았죠. 괜찮아. 이 정도야. 앞으로 제가 더 잘할게요. 부모님한테도 서연이한테도. 민수의 목소리가 진지했습니다. 정우는 아들을 봤어요. 언제 이렇게 컸을까? 벌써 35살이었죠. 어른이었습니다. 민수야. 네. 서연이 잘 챙겨줘. 외롭지 않게. 민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요즘 제가 너무 바빴나 봐요. 서연이 자주 혼자 있었는데. 일도 중요하지만 가족이 더 중요해. 그거 잊지 마. 알겠어요, 아버지. 정우는 민수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든든했어요. 아들이 잘 자라줘서 고마웠습니다. 부엌에서 영숙과 서연의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정우는 그쪽을 봤어요. 두 사람이 나란히 서서 설거지를 하고 있었죠. 평화로운 모습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영숙이 말했습니다. 서연이 얼굴이 밝아졌던데요? 그래. 네. 예전엔 좀 어두워 보였거든요. 오늘은 웃기도 많이 웃고. 정우는 창밖을 봤습니다. 저녁 해가 지고 있었어요. 민수가 잘 챙기나 봐. 그런가 봐요. 부부는 그래야죠. 서로 챙기고. 영숙이 정우의 손을 잡았습니다. 정우도 손을 맞잡았어요. 따뜻했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살자. 네. 그럴게요. 차는 집으로 향했습니다. 거리엔 불빛이 하나둘 켜졌어요.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가는 시간이었죠. 모두 각자의 삶으로, 각자의 가족에게로. 정우는 생각했습니다. 인생은 선택의 연속이라고. 어떤 길을 갈지, 무엇을 지킬지. 그 선택이 사람을 만든다고. 자기는 가족을 선택했습니다. 흔들렸지만 결국 바른 길로 돌아왔어요. 서연도 마찬가지였죠. 둘 다 용기 있는 선택을 한 거예요. 그게 후회로 남을까요?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자랑스러웠어요. 감정에 휩쓸리지 않고 책임을 선택했으니까요. 사랑하는 사람들을 지켰으니까요. 몇 주가 지났습니다. 민수는 회사에 복귀했고 서연은 요리 수업을 시작했어요. 정우는 영숙과 강릉 여행을 다녀왔죠.
바닷가를 걸으며 손을 잡았고 맛있는 음식도 먹었습니다. 어느 토요일 아침 정우는 자재상에 출근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영숙과 함께 시장에 갔어요. 장을 보고 집에 돌아와 함께 점심을 만들었죠. 서툴렀지만 재미있었습니다. 당신 요리 처음 하는 거 아니에요? 영숙이 웃으며 물었습니다. 정우도 웃었어요. 처음이지. 근데 할 만한데? 그래요. 잘하시네요. 두 사람은 나란히 서서 음식을 만들었습니다. 대화를 나누고 가끔 웃었어요. 창밖으론 햇빛이 들어왔습니다. 정우는 행복했습니다. 조용하고 평범한 행복. 화려하지 않지만 진짜 행복. 곁에 있는 사람과 함께하는 행복. 섬에서의 그날 밤은 가끔 떠올랐습니다. 작은 온돌방, 빗소리, 그리고 서연과 나눈 대화. 하지만 아프지 않았어요. 오히려 감사했죠. 그 경험이 자기를 바꿔놨으니까요. 어떤 감정은 영원히 간직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강렬해도 시간이 지나면 희미해지죠. 하지만 그게 나쁜 건 아니에요. 그래야 앞으로 나아갈 수 있으니까요. 정우는 영숙을 봤습니다. 그녀가 부엌에서 노래를 흥얼거리고 있었어요. 정우는 웃으며 다가갔죠. 여보. 왜요? 사랑해. 영숙은 멈춰섰습니다. 얼굴이 빨개졌어요. 갑자기 왜 이래요? 창피하게. 그래도 해야 할 말은 해야지. 정우는 영숙을 껴안았습니다. 영숙도 팔을 올려 그를 안았어요.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서 있었죠. 창밖에서 새들이 지저귀고 있었습니다. 봄이 오고 있었어요. 새로운 계절이, 새로운 시작이. 정우는 눈을 감았습니다. 마음이 따뜻했어요. 후회도 미련도 없었죠. 다만 감사함만 가득했습니다. 자기 곁에 있는 사람들에게, 함께 걸어온 시간들에게, 그리고 바른 선택을 할 수 있게 해준 용기에게. 인생은 계속됩니다. 매일매일 새로운 선택이 기다리고 있어요. 하지만 정우는 이제 알았습니다. 어떤 길을 가야 하는지, 무엇을 지켜야 하는지, 곁에 있는 사람들, 평범한 일상, 소소한 행복, 그것들이 전부였습니다. 그것들이면 충분했어요. 정우는 영숙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함께 식탁으로 걸어갔죠. 두 사람의 점심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평범하지만 소중한 오늘의 식사가.